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년 퇴임 후 약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2020년도부터 4년간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어 어학연수를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장정이죠. 그 당시 시작하기 전에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몇 가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학연수 기간 중에는 결석은커녕 지각조차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겠다라든지, 또는 어학연수 기간 중에는 1박을 요하는 그 이상의 여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지각 몇 번 한다고 해서 또 잠시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나는 여기에 공부를 하러 왔지 반여행 삼아 대충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심리적 무장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그런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학연수를 하러 간 현지의 어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반에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 스스로 했습니다. 그 학원에 가서 제일 높은 수준의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억지로라도 무리해서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의 현지 어학원들은 처음에 반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편성을 합니다만은, 일단 어학원에 등록이 돼서 공부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정말 수시로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온갖 형식의,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하면서 반을 다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물론 당연히 최고 수준의 반이라는 것은 거기서 소속이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험의 성적, 태도 이런 거를 종합평가해서 마지막으로 결정 짓는 것이니까 말이죠.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4개 국가에서 다 성공적으로 그 약속들을 지켰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2021년도에 프랑스에 연수를 갔을 때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언어가 조금 어렵기로도 소문이 나 있지만, 특히 저같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연 프랑스에서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또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든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스트레스도 되고 어느 정도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연수지로 택한 곳은 남서부에 있는 툴루즈라고 해서 도시 규모로는 프랑스에서 4번째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가론 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상당히 옛날 역사적인 여러 가지 흔적도 많고, 또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 현지에 미리 조금 수소문을 해서 조금 신용이 있다고, 또 어느 정도 권위도 인정받는 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미리 물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어학원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반 배정을 위한 사전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응이라고
한국에 있을 때 중간 정도의 시험에 합격을 했던 증명서도 제출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테스트 또 옛날 증명서를 근거로 배두, B2죠 영어로는 그 중급 중에서 윗 수준의 그런 등급의 반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그 최고 수준이 C2, C2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최고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학원에서는 그거는 거의 현지인 수준의 회화 능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C2는 거의 반이 개설된 어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좀 큰 어학원에서 개설된 가장 높은 반은 세응이라고 C1이죠. 그러니까 B2보다 한 단계 위긴 합니다만은 그 한 단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질 않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어학원에 가니까 분위기 있는 그런 골목길에 옛날 건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2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에도 물론 강의실이 있습니다만은 낡은 나무 계단을 통해서 또 올라가는 강의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올라갈 때 나무 계단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가 지금은 정겹게 그렇게 추억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한 일주일간이었습니다만 처음에 배두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 며칠 지나서 휴식 시간에 저를 부르더니 내가 쭉 보니까 구사하는 어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해서 지금 배두 현재 이 반에 머무르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든다. 배두 반에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 반처럼 막 배두에 들어온 그런 클래스도 있고 C1, 세응에 가기 전에 일종의 고급 배두반이 있으니까 거기로 월반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거 난데없이 이때까지 학창 생활 동안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월반을 일주일 만에 해주겠다고 하니까 사실 약간 당황스러우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어학원은 일주일마다 반평성을 새롭게 해 나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배두 중에서 고급 배두반에 또 갔죠. 거기는 역시 가니까 미묘한 차이일 것 같습니다만은 벌써 학생들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시하게 그냥 대충 지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세응 최고급 반으로 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20, 30대 심지어 19살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온 학생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런 중에서 나이가 유난히 많은 언어학적으로 프랑스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한국 출신의 나이 든 사람이 고전을 물론 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원래 어학원 총 과정이 20주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원래 목표는 하여튼 20주 내에 단 1주라도 C1 반에서 공부를 하고 가겠다 이런 목표였습니다만 한 7주가 지나니까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실력의 향상이나 여러 가지 그 바탕을 말이죠. 그런데 7주 만에 그때 담당 선생님이 내주부터는 세응에서 배워야 되겠다. 충분히 실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20주 중에 1주라도 세응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7주 만이니까 그로부터 무려 13주 동안 최고급 수준의 세영반에서 물론 거기서도 매주 테스트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드물겠습니다만 반을 다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13주 동안 정말 열심히 또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반에서 프랑스어 시도 쓸 정도로 물론 작품성은 별거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응에 들어간 간격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매주 그 일주일마다 반평성이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사무실 앞에 붙여놓는 반 배정표에 세응반에 제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때마다 계속 찍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20주가 끝났을 때 거기서 발행하는 수료장에도 이 학생은 배두에서 시작해서 세응에서 과정을 마쳤다, 이런 정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보람있는 추억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마움을 드리고 또 구독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